자,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볼 텐데요. 먼저 외국인들은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꾸준히 매수하고 있을지 먼저 체크하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순위는 네이버가 정말 자리를 뺏기지 않고 있네요. 어제장에선 강보합. 실적도 잘 나왔겠다. 정말 걱정할 게 없어야 되는 네이버인데 또 증권사에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긴 하지만 반대편의 목소리도 왕왕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AI 모멘텀이 이제 본격화됐고 앞으로 어떤 협력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커지고는 있지만 이것들이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지 수익화가 확인되는지는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또 전곡을 찌르는 분석들도 있었는데요.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위에 오른 기업도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어제는 모처럼 이제 반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시간외에서도 반응이 온 기업도 있었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리 기재위 소위에서 반도체 기업들에게 세액 공제율을 5%포인트까지 올려주겠다라는 소위 K-칩스법에 대한 부분들이 통과됐습니다. 이것들이 어떻게 또 반도체에 대해서 힘을 더해 줄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또 한편 삼성전자는 HBM4에 대해서 어떤 또 재설계가 들어간다라는 또 악재 아닌 악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저희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에 이름을 올린 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였네요. 어제 시간 외에서 본대로 예상대로 불기둥을 뿜어냈습니다. 20% 급등. 역대급 실적이 나왔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역대급으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한화오션과 그 그룹사 내에서 지분율 취득에 대한 이슈까지 있었죠. 이로 인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합 방산사로 거듭이 날 것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뷰들이 많습니다. 현대 로템에서 시작해서 한화에어로, 넥스트 한화는 어떤 기업일까요? 저희 잠시 뒤에 찾아가 볼 거고요. 4위에 오른 기업은 현대 로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섹터 전체가 잘 간다기보다는 실적을 베이스로 중심을 잡고 가는 방산인데요. 다음은 LIG 넥스원일까요? 아니면 한국항공우주일까요? 사실 한국항공우주는 조금 쓴 목소리도 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긴 호흡이 필요한 방산주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내려잡기도 했습니다. 지금 방산 4사 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인데 어떻게 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5위에 오른 기업은요. 두산에너빌리티네요. 어제 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 전력, 소폭 상승이 있었는데 와 오랜만이다 해서 차트를 좀 봤더니 그렇게 많이 빠진 부분도 없긴 했습니다. 그러나 횡보세로 좀 잘 지켜내고 있는 원전 그 이유가 무엇일까 봤더니 기관 쪽에서 외국인 쪽에서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그나마 받쳐주고 있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6위에 오른 기업은 JYP 엔터였습니다. 저희 이번 주 들어서 엔터 컨텐츠 사각지대다, 관세 무풍지대다 라면서 계속 점검하고 있는데 JYP가 어제는 좀 가장 강했습니다.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수 들어왔고요. 이렇게 메이저들의 러브콜을 받는 기업은 비단 JYP뿐만 아닙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SM, 하이브도 괜찮은데 지난 3분기 실적 시즌을 떠올려 보면 JYP가 대장으로 갔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학습 효과로 시장이 가장 빠르게 반응이 들어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JYP 외국인들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점. 끝으로 7위에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시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와, 이 110만 7만 4천 원까지. 자,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저희 이조 본부장과도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눴었죠. 한 130만 원, 15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저력을 뿜어내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52주 신고가를 터치하면서 어제장에선 시총 3위 자리를
탈환해냈는데요. 증권사에서도 계속 호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은 충분히 확인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네요. 자, 바이오 안에서도 어떤 전체 섹터가 가기보다는 그 안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올릭스, 그 필두로 아랫단으로 좀 이어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도 넥스트 삼성 바이오로직스, 넥스트 올릭스 저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요. SB인베스트 이주호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섹터가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가기보다는 실적을 중심으로 지금 주인공을 계속 찾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넥스트 주인공, 다음 타자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방산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20% 급등. 방산은 4분기 실적이 뭐 다 좋을 거를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오더라고요. 본부장님, 네. 어렵겠지만 롯템, 하나, 그 다음은 어디라고 보세요? 네, 뭐 사실 3대장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그 다음은 이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LIG 넥스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예상치 자체가 매우 좋기 때문에 만약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에 대한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뭐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27만 원대 터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번에 만약에 올라가면은 이제 세 번째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인데 만약에 여기가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좀 강한 시세를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적에 대한 모멘텀 지금 방산주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뭐 우리가 더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천공투를 비롯해서 이제 유도묘기에 대한 실적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LIG 넥스원은 계속적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드론, 그러니까 미국의 스카이디오라는 군용 드론 개발 기업과 협업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고스트 로보틱스 지분을 60% 정도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거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드론과 로봇 이런 쪽으로 지금 신사업을 좀 만들어 가려는 모습들이 저는 LIG 넥스원의 강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다음 타자는 LIG 넥스원이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시장에서 하나 다음으로 시세가 좀 나온 게 LIG였던 것 같은데요. 근데 본부장이 궁금한 게 한국항공우주가 지난 분기 때를 돌이켜보면 가장 마지막에 올랐었거든요. 약간 네. 키 맞추기 식으로. 이번에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봤는데 카이, 한국항공우주는 증권사 분석이 좀 엇갈려요. 결국에 LIG 넥스원으로만 그냥 무게를 실어 보면 될까요? 이게 참 예. 아쉽습니다. 뭔가 좀 한국항공우주는 네. 항상 아쉬워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뭐 사실 아무래도 일단 실적이라던가 뭐 네. 수익성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가장 큰 것 같고요. 생각했던 것만큼의 뭔가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성과, 예. 그래서 뭐 전투기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드론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뭔가 좀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지금 보면은 로템이라던가 이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숫자로 증명해주고 있고 앞으로의 그런 모멘텀들에 대해서 좀 방향성이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지금 한국항공우주는 뭔가 애매하다라는 거죠. 시장에서 봤을 때. 좀 그렇다고 해서 뭔가 성과를 막 내는 거냐 아니면은 뭐 전투기를 수주를 많이 해가지고 앞으로 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게 나오는 거냐 이런 것도 좀 아니기 때문에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방산주 랠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 같고 저는 좀 아쉽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방산주들이 힘이 좋은데 좀 한국항공우주는 역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의 그런 가시적인 뭔가가 나와줘야지 네. 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좀 갑자기 우리가 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뭔가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의 흐름을만으로는 봤을 때는 쉽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지금은 다시 한번 조금 모아볼 만한 그런 가격대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이요? 한국항공우주. 한국항공우주 오히려 조금은 생각이 많아지는 발언인데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방산조선 전력은 갖고 있어야지 안 그러면 소외된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뭐 막간을 활용해서 방산조선 전력이면 이 가운데서는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매력적일까요?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가 더, 그러니까 예. 왜냐면 이게 좀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방산보다는 약간 조선이랑 이런 얘기 쪽이다라고 많이 했죠. 말을 예. 했는데 네. 갑자기 방산에서 실적 이렇게 너무나 좋게 나와버리니까 바로 이제 옮겨가죠. 예, 혼란스러워요. 왜냐면 음. 이게 갑자기 어디서 뭔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저 세 가지 섹터 중에서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각자의 매력을 가지고 있고 각자의 각기 이제 실적이라던가 이런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이 뭐가 이제 추가 상승 나올지는 좀 감히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어쨌든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 저 세 가지 섹터는 정말 어떻게 보면 관세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피해가 좀 적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과의 협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만들어져 갈 것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섹터는 뭐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네. 뭐 소외된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루즈님은 투자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방산, 조선, 전력 다 갖고 계시고 저희 방산 안에서 섹터 점검해봤을 때 탑픽은 LIG 넥스원이지만 한국항공우주 조금 긴 시계열에선 접근 가능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난 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방산이나 엔터 쪽은 추정이라고 할까요? 추측이 가능한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바이오는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분위기 나쁘진 않아요. 물론 섹터가 전체적으로 가는 건 아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연일 신고가 경신해내고 있고요. 올릭스 라이센스 아웃 관련해서 이틀 동안 점상 네. 점상 차트 굉장히 오랜만에 보거든요. 바이오에서 다음 타자는 어딜까요? 뭐 큐라클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건 너무 사바사죠. 좀 예. 뭐 이런 기업들이 많은데 이것도 네. 참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 이걸 우리가 감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중학체 쪽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자. 이중항체요? 네. ABL? 네, 일단 저는 ABL 바이오 말씀드리고 싶고 네. 리라켄 바이오도 있는데 사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좀 IR에서 굉장히 대표가 기술 이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필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진짜로 이거는 올릭스가 이렇게 될지 아무도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누가 감히 이거를 예측할 수가 있을 그렇죠. 거며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확률적으로 네. 그러면 우리나라 CDMO라던가 이제 뭔가 좀 보고 있는 쪽을 생각해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이 지금 이중항체 쪽으로 생산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쪽에서 뭔가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에서도 이러한 전략이라던가 사업에 대해서 예측하는 팀이 있겠죠. 그러면 분명히 수익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저는 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넥스트 이 올릭스를 우리가 찾아본다고 한다면 이중항체 쪽에서 뭔가 좀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네. 특히나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부터 이제 그랩바디에 대한 경쟁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랩바디를 통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산호피의 파킨슨병 신약 기술 이전을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금액 자체가 크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걸 했기 때문에 좀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이중항체에 대한 부분들 우리 기대감이 굉장히 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기업에서 지금 이중항체 관련돼서 생산에 대한 역량을 키우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기술 이전이라던가 어떤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뭐 올릭스급의 그 정도의 뭔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네. 비슷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예측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럼요. 저희가 뭐 어떤 종목이 다음으로 갈지 알면 여기 없겠죠. 그죠? 그렇겠죠. 네. 예. 뭐 에이빌 바이오라든지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또 다른 출연자분과 점검을 해봤을 때
충분히 1분기 내에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을 또 들었던 바가 있습니다. 공통점으로 한번 추려보시고요. 또 저희가 우리 이종훈 부장께 이런 질문 드리는 게 아이디어 뱅크지 않습니까? 우리 과찬의 트럼프 말씀이십니다. 대통령의 수혜로 조선을 네. 거의 성지처럼 꼽아주셨어서 저희가 어떤 다음 종목을 어떻게 추려볼 수 있느냐라는 거는 아이디어와 실적 베이스로 한번 고민해보고 싶어서 또 그런 쪽으로 여쭤봤습니다. 예, 바이오 안에서는 이중항체 쪽을 다시 보자. ABL 바이오 저희 점검했고요. 이번에는 실적입니다. 실적 베이스로 지금 넥스트 서프라이즈 기업은 어디일지 이거는 또 아이디어보다는 수치적인 걸로 충분히 우리가 가름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제처럼 시간외에서 좀 힌트를 얻어보면요. PSK 홀딩스가 시간외에서 9% 거의 상한가에 근접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또 네. 반도체를 봐야 될지 PSK 홀딩스를 또 궁금해져요. 지금 이대로만 간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불기둥 뿜었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그림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네. 좀 기업들을 살펴봤는데 예. 오늘 실적 발표가 몇 개 있어요. 두산도 있고 지금 그런데 실적을 딱히 기대하기에는 네. 좀 애매해서 저는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방산 쪽에서 오히려요. 네, 하나 더 보자. 어. 네, 그래서 예. 사실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아니고 다음 주 금요일 2월 22일쯤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S&T 다이내믹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기업입니까? 네, 여기도 방산이고요. 네. 특히나 이제 K2 전차 K9 그 자주포에 들어가는 변속기. 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한화랑 이제 그런 현대로템에서 요걸 전차나 이런 자주포 만들 때 그 변속기를 독일 제품을 썼었어요. 근데 이제 S&T 다이내믹스가 만든 이 제품을 지금 채택을 하면서 지금 국산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현대로템 실적 잘 나왔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실적 잘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변속기를 납품하고 있는 S&T 다이내믹스도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업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은 네네. 거의 V자 반등 형태로 나와서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지금 3분기 네. 실적까지 작년 3분기 실적까지만 보더라도 굉장히 숫자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기대해 볼 수 있고 또 S&T 그룹이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미 선반영 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선반영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렇게 따지면은 현대로템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선반영 안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렇긴 하죠. 네, 예. 실적이 잘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숫자만 좋다고 해서 이거를 보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현대로템이랑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좋았고 거기서 주력적으로 만드는 그런 군사 장비에 납품하고 있는 변속기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S&T 다이내믹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보자. 그리고 실적은 다음 주 금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시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하는 실적 기업들이 뭐 실적이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금 방산 기업처럼 완전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서프라이즈. 내기에는 좀 다소 부족하다라는 아. 점에서 오히려 이런 다음 실적주를 본다면 방산 쪽에서 한번 찾아보자라는 취지로 이 종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S&T 다이내믹스 사실 K2 전차 관련해서 현대로템이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에 들어가는 부품이면 또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좋은 종목을 발굴해 주셨네요. 자, 그럼 우리 주어진 정보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PSK 홀딩스는 네. 일단 시간 외에서 이제 반응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댓글창에서도 그런 말씀들 주세요. 기대합니다. 동시효과 때 끌어오르긴 했는데 근데 어제 저희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나눴을 때는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라는 첨언을 들었었거든요. PSK 홀딩스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좋을까요? 하나에어로랑 이 PSK 홀딩스랑 좀 케이스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고점이었고 예. 거기서 추격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건데 사실 PSK 홀딩스는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히 있다. 오. 왜냐면 네. 지금 작년이죠. 작년 6월 달에 85,300원 그러니까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지금 주가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실적을 뭐 나온 거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세론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요즘에 보면은 이런 실적 잘 나오는 기업들은 세론보다는 오히려 더 상승이 나와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 진짜요? 물론 얼마나 갭상승을 해서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만약에 10% 정도 출발을 하면은 네. 한번 좀 흔들고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금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네. 시초가에 과감하게 한번 트라이 해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아 내가 좀 이 종목 저 종목 다 좀 힘들다 하시면은 굳이 무리하게 좀 따라가시기보다는 좀 지켜보다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서 오히려 오늘 종가까지 좀 보시고 종가 부분에서 들어가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이게 왜냐면 오늘 밤에 또 CPI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아.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좀 연설 계속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제는 그렇게 큰 변동성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었고 그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이번 주에 뭘 사기가 조금 꺼려지는 거죠. 그럴 수 왜냐면 있네요. 오늘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갑자기 CPI가 좀 안 좋게 나가고 미증시 좀 추가적으로 빠지게 하락이 되면. 나오면 우리나라 증시 분명히 영향 받거든요. 또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가 없기 네. 때문에 아. 물론 실적이 잘 나와서 괜찮아요. 괜찮은데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트라이 해보셔도 좋겠지만 네네. 굳이 이거를 막 내가 좀 막 이것저것 다 빡빡한데 예. 굳이 무리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올라주면 참 감사한 마음으로 들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신규 매수는 어제와 또 분위기 좀 다르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관세 언제 행정명령을 발표할지 또 모르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또 반도체 쪽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또 추가적인 관세 부과의 여파 좀 덜하다곤 하지만 그래도 리스크가 있고요. CPI에 대한 것들. 그래서 약간은 조금 지켜보자. 역시 시장은 예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렇죠. 항상 반대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단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장이 참 여러 그래요. 네, 네.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리고 실적에서 궁금한 게 계속 CJ ENM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부터 컨텐츠가 본격적으로 실적을 발표합니다.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요즘 참 말이 많죠. 숲 이전 아프리카 TV죠. 네. 뭐 그런 기업들 컨텐츠에서는 우리 뭐 방산만한 서프라이즈는 아니지만 그래도 SM 정도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엔터 쪽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엔터 쪽은 콘텐츠. 좋은데 엔터 콘텐츠는 말고. 이게 네. 진짜 이것도 애매한 게 애매해요. CJ ENM 같은 경우는 사실 네. 제가 이 실적이 지금 그 4분기가 그게 과연 그 티빙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실적을 다 가져와서 잘 나올 수도 있겠는데 워낙 지금 힘을 너무 못 내니까 그렇죠. 사실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넷플릭스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거의 다 이렇게 장악을 다 해서. 해먹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예. 우리나라 토종 OTT 기업들이 과연 조금 괄목할 만한 실적이 나오더라도 과연 이 투심이 좀 회복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뭐 영화나 드라마가 잘 낸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좀 반짝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 좀 약간 힘을 못 내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뭔가 좀 더 강력한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는 한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도파민이 필요하네요. 네, 역시 시장의 관심은 지금 방산 쪽에 있기 때문에 실적도 방산 쪽으로 S&T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가 이제 주인공을 많이 찾아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좀 달리 재료에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애플이죠. 애플이 최근에 OLED, 로봇, 뭐 등등 재료가 참 많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이런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자, 애플이 중국에서 AI 기능을 출시하기 위해서 알리바바랑 손을 잡고 규제 당국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애플의 발목을 계속 잡았던 게 16이든 15든 중국에서 매출이 안 나와서였는데 AI 기능이 들어간다. 그럼 중국의 수요가 회복된다. 그럼 국내에서 애플 관련주들도 이제 힘을 좀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흘러가게 돼요.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너무 빠른가요, 제가? 네, 조금 빠르지 않나 아, 그래요? 싶은데 네. 사실 이게 참 애매해요. 중국과 지금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중국이랑 자꾸 뭘 하려고 하거든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지금 중국과 뭔가 풀어야지 자기네들이 돈이 된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는 계속 중국을 공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과연 어떻게 해결이 될지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을 좀 예를 든다고 한다면 뭐 LG 이노텍이라던가 BH 같은 경우는 아이폰에 대한 네. 네, 회복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 이노텍이 진짜 오랜만에 네. 강세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금 연속적으로 저게 이어질 수 있으려면 결국에는 저걸 기능을 들어가면서 아이폰에 대한 판매가 올라가주는 모습이 나오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확인까지. 네, 예. 사실 그게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조금 뭐 그냥 단기 반등 정도로 좀 볼 수 있겠고, 연속성을 띄는지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아무래도 애플은 이 로봇, 예. 지금 갑자기 이제 애플카 사업 철수하면서 지금 다음 넥스트로 준비한 게 로봇인데, 이 가정용 로봇은 우리가 생각을 좀 잘 해봐야 돼요. 잘 해봐야 될 것 LG전자 같아요.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결국엔 가정용 로봇인데 그 뭔가 자동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뭐 조명을 켜준다던가 아니면 좀 물을 따라준다던가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근데 예. 뭐 우리가 감히 이거를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협동 로봇이라던가 이런 쪽과는 좀 다른 결이거든요. 네.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좀 연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는 미세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액추에이터 쪽이 예, 조금 애플과 연결고리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과연 뭐 우리나라가 어떠한 기업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액추에이터가 하는 일 자체가 이게 정밀, 그러니까 좀 속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잘 수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지금 협동 로봇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뭐 관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쨌든 상업적으로 좀 공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쪽이 결인데, 지금 뭐 유로메카에서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커피 따라주는 그 네. 로봇 있죠,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이 좀 가정에서 사용되려면은 소형화되어야 되고요.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세밀해져야겠네요. 그런 것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액추에이터 쪽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또 하나의 또 예측을 해본다면 애플향 매출이 우리나라에서 좀 많은 기업이 LG 쪽이잖아요. 예. 그러면 LG에 관련된 로봇주, 엔젤 로보틱스. 네, 뭐 그런 것도 로보티즈. 있고요. 네, 그런 예.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액추에이터, 특히나 모터 쪽과 관련된 기업이 로보티즈예요. 예. 그래서 이 모터와 연결고리 우리가 생각 안 해볼 수도 없다. 그러면 가정용 로봇이기 때문에 그 가전제품들 많이 팔고 있는 LG전자. 그러면 LG 쪽과 연결될 수 있는 게 또 로보티즈. 이렇게 좀 접근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제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좀 어쨌든 가정용 로봇이긴 하지만 좀 미세하게 이러한 좀 제어가 이루어져야지 가정에서 좀 안전하게 그렇죠.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정밀 제어와 관련 있는 RS 오토메이션 같은 기업, 그러니까 모터 제어, 이런 제어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사실 근데 너무나 뭐 좀 커요. 네. 왜냐면 애플과 직접적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그렇죠. 우리나라 로봇 기업이 과연 있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린 액추에이터 쪽에서도 이런 모터라던가 정밀 제어와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좀 보자,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애플이라는 재료를 바탕으로는 아직 아이폰은 보기는 시기상조고 차라리 로봇 쪽으로 LG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LG와 협력을 하고 있는 로보티즈 엔젤, 그리고 또 어떤 세부적인 정밀과 관련해서 RS 오토메이션. 좋습니다. 그럼 로보티즈 지금 많이 빠졌는데 또 한번 다시 챙겨봐야 될 때가 다가오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이종훈 부장 말씀 들으니까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시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CPI도 예정돼 있고 MSCI 리밸런싱도 오늘 네. 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떤 수급적인 변동성은 좀 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시장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MSCI 리밸런싱을 거의 미국 지표와 이제 파월이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MSCI 리밸런싱은 사실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쓰시기보다는 예.
지금 오히려 파월 의장이 지금 청문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어제 화원했고 오늘 상원 진행될 예정인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과연 오늘 또 하필 CPI가 발표되고 나서 청문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어제 얘기했던 거랑 오늘 또 다를 수가 달라질 있어요. 수 그러니까 무슨 있네요. 말이냐면 만약에 CPI가 좀 높게 나오면은 여기서 이제 스탠스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은 금리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된다.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좀 봐야 된다. 그리고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만약에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높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주목해 보면서 좀 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소매 판매 지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지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저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 조금 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예. 비중 조절하시면서 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매크로단에 좀 유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자. 저희 오늘 많은 섹터 살펴봤는데 그럼 그 안에서는 어떤 쪽으로 그나마 좀 살펴보고 있을까요? 지금 아무리 보수적으로 본다고 그래도 네. 실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는 방산, 네, 방산 방산 쪽 쪽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목부터 LIG 넥스원이라던가 네. S&T 다이내믹스 같은 종목들은 좀 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분위기가 무거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그 안에서 한 줄기 희망을 좀 찾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우리 이조 본부장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